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료 단톡방 그 900명 있는 곳에서 뭐 채팅을 하시면 되시겠고요. 어, 로그인을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아프리카 그 TV의 채팅창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오늘도 그러면 훈장의 야간 사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지난 방송이 사실 유료 회원님들께는 아니구나. 똑같은 날짜, 지난주 목요일 날 마지막 방송 했었던 것 같은데요. 그거를 어제 또 한번 쭉 봤는데, 참, 좀 재밌더라고요. 저도 다시 봐도 재밌는데, 내가 이런 얘기도 했었나?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예, 들어오시자마자 막 오미세고, 예, 그렇죠. 인사부터 하시고, 예. 그 나중에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뭐 관심 있으신 코인들 한 번씩 쭉 제가 봐드리긴 할 건데요. 그렇다고 뭐 제가 보는 게 정답은 아니고 투자에 참고하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정도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일단은 저는 뭐 그렇습니다. 이게 방송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투자가 아니라 매매, 그 주식 거래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초보예요. 그런데 뭐 뭘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채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데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죠. 그런 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그 매매하시는데 어떤 습관이라든지 올바른 투자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게 사실 뻔한 얘기고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그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그걸 반복하면서 저도 그걸 또 어,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스스로도. 요즘에 모르겠습니다. 뭐 주식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코인 쪽에 그 많이 돈을 안 넣었어요. 거의 안 넣고 그냥 소액으로 제가 리딩하면서 그 조금 참고하려고 좀 넣어놓고 많이는 안 넣어놨는데 주식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 방송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도. 아무튼 그렇고요. 그 오늘 뭐 아시겠지만 핫했던 그 두 가지.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이 1600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 160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약간 아까 빠질 때 잠깐 1550만 원 이하까지 빠졌다가 다시 1600만 원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이제 횡보할 거냐 또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또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올 거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시간을 빌어서 예, 그런 저희 예측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. 중요한 거는 지금 모두가 어떤 그 불안 심리를 가지고 이 비트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뭐 비트를 기준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겠죠. 지금 시장이 과열임을 인식하고서도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일단 비트코인부터 먼저 보면요. 제가 아까 유료방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벌써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죠. 좀 이번 주 좀 쎄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여기 11월 30일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마우스가 11월 31일 날 30날이죠. 11월 30날. 이게 조금 이렇게 쭉 빠졌었는데
빠졌다가 금세 또 복구해가지고 올라가고. 근데 여기서 타신 분들도 많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저희는 현금화 조정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. 좀 현금화 하십시오. 이번 주말에 아 11월 30날은 목요일이었고요. 제가 마지막 방송 전 방송 한번 보시고요. 마지막 방송 목요일 있고 12월 1일이 그 차관급 회의 뭐 이렇게 해서 한중일 재무 차관급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좀 주말에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뭐 굳이 뭐 크게 관망할 필요 없이 잠깐 빠졌다가 이제 올라온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때 예상한 거는 횡보를 예상했습니다. 그 이후에 월요일, 화요일, 어제랑 엊그저께도 횡보를 예상했는데 이게 횡보가 아니라 갑자기 훅 올라가 버렸죠. 왜 올라갔을까요, 이게? 일단 제가 횡보를 예상한 이유는 그 어떤 정부 규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좀 제가 톡방에서도 좀 말하는데 나중에 한번 토론 한번 합시다 뭐 이러셨던 분도 있는데 규제는 사실 뭐 뻔한 내용이 있어요. 그 삼국의 차관급 회의는 뻔한 얘기 어차피 뻔했어요. 근데 언론에서 그걸 어떻게 때리느냐가 중요한 거였지. 뭐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뭐 예상한 바가 아니었고 그런 삼국의 회의는 미리부터 예견되어 있었는데 제가 전전부터 요 부분을 좀 어쨌든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당장 목요일 날 어떤 일시적 조정이라 온다든지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다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삼국의 그 차관회의는 그 사이에 그 더 많은 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투기적인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났던 거죠. 그러니까 업비트의 알트들이 한국 원화 마켓에 상장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뭐 에이다 같은 경우 이렇게 빵 뜨고 오늘도 뭐 아인이 뭐 한 20배 뜨고 뭐 그런 건 20배가 넘게 떴죠. 그때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.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사실 뭐라고 말을 안 하면 그건 정부가 아니죠. 안 그렇습니까? 피해자가 나타나고 물론 거기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냥 뭐 뭣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피해자가 나타나고 근데 그 거래에 의한 피해자는 사실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건 자기의 판단해서 그런 건데 그 전에 어떤 ICO라든지 유사수신 행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정부가 아닙니다. 이게 저도 뭐 그 방송하면서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. 이걸 만약에 하면 공산국가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공산국가로 정부를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뭐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러한 어떤 투기 과열이 나타난 걸 가지고 관망해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말들만 하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제도화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아직 없어요.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. 어서 오십시오. 네. 아니. 아무튼 그래서 그 어떤 규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좀 계속 어떤 사람들의 그 심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횡보가 나오지 않겠느냐. 언제까지? 이번 주 주말 11일인 여기 11일 날 그 12.5이죠.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선물을 먼저 상장한다고 선빵을 쳤는데 CME에서 한다는 거를 이제 먼저 18일 날 하고 거기보다 먼저 선빵을 쳤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횡보를 하고 이 직전에 가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된 다음에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가격의 변동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말이죠. 똑같이 횡보를 하는데 어딨냐? 여기서 제가 예상한 횡보 구간은 뭐 한 이렇게 정도 한 오늘이 6일인데
화요일 날, 지금 월요일까지는 좀 휴가였고, 아무튼 뭐 횡보를 한 요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, 2, 3일.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 변동성이 뭐 위로든 아래든 이렇게 값들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을 했는데, 그냥 오늘 그냥 확 뚫어버렸네요. 횡보 구간 없이. 그래서 여기서 횡보 구간은 뭐 박스권을 그리자면 한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. 근데 오늘 뚫은 이유는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거는 심리를 어떤 심리인가요? 사신 분들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어떤 신규들의 유입이 눈치를 보다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규제? 그래 뭐 말은 많은데 당장은 뭐 나올 게 없네. 그리고 뭐 옵션 거래하고 하면은 야 우리나라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있겠어 따라가던가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? 그리고 규제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거래소를 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놓으려고 하는 부분 뭐 당장 나온 거는 증권사에서도 CME 선물을 중개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거 이제 못하게 한 것과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마진 서비스를 못하게 한 것. 지금 당장 안 돼라고 한 거는 그 딱 두 가지인 거죠. 안 돼라고 한 거는. 그리고 나머지는 일종의 정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사람들은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되게 이제 만들지 않았나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. 제가 오늘 어제 아이오타를 보면서 느낀 건데 계좌 평가액이 490만 원. 네. 저도 뭐 그렇습니다. 뭐 이렇게 뭐 레버리지 하고 뭐 하고 하는데 450으로 시작했는데 40만 원 늘어 있네요. 아이오타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요. 아이오타가 그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 프리미엄이 100%막 끼고 그랬었잖아요. 저희 어제 이제 회원님 중에서 아이오타를 들고 있어서 이거 얼마에 팔아야 좋겠냐 막 말씀하시는데 여기 막 올라가는데 이게 계산을 해봤어요. 야, 아이오타의 호재가 재료가 뭐고 그거를 감안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야, 5천 원 전후가 아닐까. 그래서 익절을 적당한 선에서 익절을 하십시오라고서 이게 4천 원 후반대에서 익절을 하셨고 5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좀 내려오면서 다시 치고 할 때 여기 어디선가 이제 익절을 하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여기까지 또 들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어쨌든 더 갈 수 있다라는 여지는 뭐였냐면 한국 프리미엄이었거든요. 어제 아이오타 프리미엄이 한 50%가 넘게 붙었다면은 이 새벽 사이에 한 100%가 넘게 붙었었던 거죠. 이 한국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실제 지갑에서 전송이 안 되니까 이 100%까지 붙고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. 한국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이 프리미엄 때문에 해외 거래소의 그 아이오타 가격을 끌어올렸는데요. 그 끌어올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당연히 한국에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정 거래하기 위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든 뭐 현지 사람이든 양쪽의 아이디를 우리가 한국의 거래소를 쓰고 외국의 거래소들을 쓰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의 빗썸 거 쓰고 막 코인원 거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현지에서 아이오타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. 근데 해외 아이오타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그렇게 재정 거래를 하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1차적으로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요. 아이오타 시층 4위까지 올라왔네요. 네. 두 번째는
한국의 그 가격을 보고 외국에서 좀 따라온 것 같아요. 야, 그래, 이거 더 갈 수 있어. 그러니까 재정 거래를 하기 위한 사람만이 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이 아이오타 가격이 갑자기 빡 뜨고 있으니까 야, 더 올라갈 수 있겠네 하고서 그 실제 재정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투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한 서양 친구들이 따라서 사지 않았냐. 물론 재료가 있었죠. 재료는 뭐 어디죠? 삼성도 있고 뭐 하나 어디냐?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. 어디였죠? MS,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.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릴 때 리플이 지금 시총이 900억 불 정도 되는데요. 92억 불. 네, 92억 불 정도 되는데 어제 전에 5천 원 할 때 이게 한 70억 불 정도 했었어요. 70억 불 정도 했었는데 제가 그 유료원님한테 얘네가 지금 호재가 전부 사람들의 심리가 리플을 때려잡으려고 가고 있으니까 많이 봐가지고 100억 불로 잡으면 100억 불로 잡았을 때 현재 그때 당시 3불, 4불, 5불 정도였으니까 이 100억 불이 되려면은 한 4점 몇 불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한국 프리미엄 40% 붙이면 뭐 5천 원 정도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그냥 당장 24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얘를 리플을 잡고 이 비트코인 캐시를 노리러 가고 있죠. 예. 5불이 됐죠, 5불이.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비트코인이 오늘 보면은 한 10% 정도 프리미엄으로 오전에 시작하지 않았나 싶거든요. 어젯밤이랑. 그럼 어젯밤에 10%가 넘었었나요? 어젯밤부터?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오를 때는 한국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 프리미엄이 아까 낮에 한 18%까지 봤거든요. 제가 18% 정도까지 봤는데 여기죠, 여기. 여기. 한 15%까지 떨어지다가 요 시점이 15%까지 떨어질 때였거든요. 여기 밑에. 요 잠깐 빠질 때 1550. 다시 지금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한 18% 정도 되죠. 근데 지난 그 11월 31일을 보면 프리미엄이 15%가 한국 프리미엄이 15%가 넘게 붙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좀 조정이 이렇게 푹 나왔거든요. 이게 한 30% 정도 조정이 됩니다. 왜냐면 1300이 10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30% 조정 정도 됐는데 그때 비트코인 막 프리미엄 보면 15% 정도 있었거든요. 리플이 10배 이상 갈 수 있다는 말씀? 그 얘기는 아닌데. 아무튼. 근데 여기에서 프리미엄이 한 18% 정도 계속 오전부터 쭉 18%를 계속 유지했어요. 근데 쭉 빠지는데 이거 18%면 위험한데 하지만 저는 좀 홀딩을 했던 이유가 저희 유료방에서 홀딩을 외쳤던 이유는 프리미엄은 높지만 이게 뭐랄까 지금 15분 봉인데요. 그 2시간 봉 2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. 그림이 보면 이 추세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조정이 나왔고 하는데 이 조정이 나온 순간에 보면 2시간 봉이라서 또 잘 안 보이는구나.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. 이 MACD 여기에서 일종의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요. 여기에 이제 신호가 아래쪽으로 나왔고 여기 보시면 괌에서 약간 빨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80%를 쪼가는 부분. 이렇게 넓게 나왔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홀딩입니다라고 홀딩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아직 벌어져 있죠. 만나서 모아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거래량을 보면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받기 전에 여기에 거래량이 볼륨이 지금 오늘의 볼륨보다 더 많았죠. 근데 오늘 볼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단 홀딩 하시죠 라고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림을 또 그려야 되지만은 제가 아까 그려가지고 대강 그려가지고 그린 그림은
여기를 횡보 구간으로 봤을 때 이게 일봉이었나? 무슨 뭐 6시간 봉이었나 그럴 거예요. 여기를 횡보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선 그냥 제 주관적으로 그린 거예요. 대강.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어떤 천장에 닿지 않았다. 위에 벽에 닿지 않았다. 그래서 위에 벽을 대강 때리면 여기서는 뭐 175만 원인데 170에서 170이 아니라 1,700만 원에서 1,750만 원 찍고 다시 조정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. 그럴 때 조정은 당연히 뭐 여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1,500만 원 내지는 뭐 더 여기 같은 경우는 뚫고 내려왔으니까 1,2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,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. 그러면서 거래량의 차이 그리고 MACD 요 그래프들의 차이 그리고 이게 뭐냐 과매수 구간 표기되는 차이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.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까 홀딩 하십시오라고 하고 했던 게 어느 정도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. 이게 새벽 사이에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아까 그 과매수 부분 빨간 부분 80% 이상이 넘는 부분에서 올해 어, 횡보를 한다면 요거 안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면 달라지겠죠. 근데 이거를 어쨌든 6시간 봉으로도 보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여긴 빨간 거 적죠. 여기는 빨간 거 있는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래 부분 맨 아래 음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상승 속도는 이렇게 빨라요. 여기 한 5일부터 29일 4일간의 가격이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갔으면 500만 원 뛴 거잖아요. 50%뛴 거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. 근데 1300만 원 그냥 50% 그냥 간단하게 때리면 얼마죠? 600을 더하면 한 2000 돼야 되네. 2000까지는 좀 힘들 거고. 네. 힘들지 않을까 싶고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또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전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진 않은데요. 저희 운영진들끼리도 계속 막 의견이 달라서 토론을 막 해요. 막 하면 뭐냐면 이 10일 날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그 매도, 예, 기관들이 매도를 막 치면 쭉 빠지지 않겠느냐. 어쨌든 어떤 사건을 앞두고 나서는 변동성이 심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. 네, 제가 염두하는 거는 정말 이제 가진 애들이 월가 애들이 매도를 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인데 기존에 저희 운영진 코인코인이 선물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어떤 그 상품이 상장이 될 때 보면은 어떤 패턴이냐면 상장 직전에 이렇게 빡 떴대요. 상장 직전에 빡 떴던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상품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려면 현물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그게 의무적인 건 아닌데 현물을 들고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랑 현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매도를 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. 그걸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요 직전에 현물을 사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뭐 매도와 매수 뭐 같이 보유할 수도 있고 이제 합성 포지션을 갖기 위한 그런 해칭을 하기 위한 그래서 현물을 사기 때문에 직전에 좀 빡 뜬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빠질 수는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10일까지는 요 올라가는 이 각도 그리고 거래량 볼륨 그리고 이 RSI 지표 예. 과매수냐 아니냐 이런 부분 80이 넘으면 이제 과매수로 들어가는 거죠. 과열로 보는 지표가 RSI가 되는 거죠. 이 MACD는 사실 뭐
그냥 정말 참조. 왜냐면 이거를 6시간 봉으로 보느냐, 30분 봉으로 보느냐, 뭐 15분 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크로스하는지 하방하는지 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어쨌든 천장은 대략 1700에서 1750. 근데 아직 10일까지 많이 남아 있고 1700까지 가는 거 사실 5%만 올라도 1700만 원 가잖아요. 그래서 뭐 그냥 안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1700 정도, 1750 정도. 거기서는 물론 상황을 계속 쭉 봐야 되겠지만 주말까지, 토요일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100% 맞지 않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, 아이, 그 말이 되냐?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의견들은 저희 그 톡방 있지 않습니까? 1번 방. 1번 방에서 어떤 타당한 근거라든지 타당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어, 명확하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의미에서 뭐 실예를 말씀드리면은 실예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2,500포인트를 넘어갔는데요. 연초에 그 대형 증권사들 잘 나가는 애널들이라든지 뭐 증권사들 이제 그런 애들이 리서치하는 애들 뭐 다 보면 뭐 2,300 예상했어요. 2,300, 2,200에서 2,300. 뭐 어떤 데는 좀 보수적으로 한 데는 2,150에서 200. 근데 2,500 넘어갔잖아요. 2,500을 터치할 거라고 전망한 증권사들이 없어요. 어디도 그 잘난 친구들도 여러 명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식 시장보다도 더 어그레시브한 시장인데 어, 여기는 더 예측하기가 힘들겠죠.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 급등했고 많이 올랐고 조정 언제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면과 동시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호가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이게 주말 되면 또 금요일 되면 좀 우리 핫하지 않습니까? 불금에 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났었는데 금요일 되면 또 모르겠죠. 자, 그렇게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맞나? 예, 비트코인 1,600만 원. 아니 뭐 말씀드릴 게 많았었는데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뭐 없으세요? 궁금한 거라든지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언제나 그렇듯 그냥 소수 정예만 듣고 계시는데 35분 비코 현재 들어가는 거요. 아,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운영진 코인코인 있지 않습니까? 비코 오늘도 샀어요. 900만 원일 때부터 조금씩 사는 거예요. 계속. 1300만 원일 때도 샀어요. 그러고 나서 바로 조정 와가지고 100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. 1000만 원 때도 샀었어요. 네, 강한님. 예,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뭐 몰빵은 금지고요, 당연히. 지금 저희가 그 유료원님들한테 예전부터 그냥 강조드린 거 어쨌든 대장은 비트코인이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하드 포크도 있고 얘를 누가 무너뜨리기는 좀 힘들다. 이거는 장기적으로 롱으로 보고 가지고 가야 된다.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저희 방이 그냥 묻어놓고 그냥
앞을 잡고 하면 되는 건데, 근데 그 과정에서 비중은 뭐 최대 맥스 한 4, 50까지 잡으십시오라고 놨었었는데, 조정이 예상되니 그 현금을 조금 더 늘리시고, 그래도 비코 일부는 계속 홀딩하고 일부는 중간에 사고 팔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, 그런 의미에서 1600만 원이 지금 비싸다라고 하지만 이걸 단순히 단기간으로 보면 1200만 원, 1300만 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기 때문에, 그러면 그 단기간만 보면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내 자산이 있으면 뭐 자산 여유자금 100으로 먹고 봤을 때 뭐 15, 5나 아니면 10이나 이렇게 야금야금 사시면 되겠고요. 그렇게 했을 경우는 더 멀게 봐야 되는 거죠, 장기적으로. 네. 2차적인 저항선 1280. 네, 비코 2차 저항선은 뭐 지금 당장으로는 저항선을 잡는다는 게, 저항선은 보통 위로 올라갈 때 저항선이라 했죠. 지지선, 아래쪽은 지지선이 되는 거고, 지금 그냥 지지선은 그냥 딱 전 고점이라든지 약간 횡보한 구간, 그럼 한 1300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지지선. 얘가 내려면 여기는 한번 지지하지 않을까.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1280달러. 12800달러죠.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이렇게 노리면서 야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 사야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네,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 지지선은 그 심리가 과연 언제 적용이 되느냐. 이게 2천만 원이 가면은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지고 사야지 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1,4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,7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, 지금 1,600만 원일 때는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구간이 1,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,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. 1차 지지선은 요 단순 차트만 보고 하면 요 구간 1,300만 원 초반이 되겠고, 2차는 뭐 한 요 정도 될 수 있겠죠. 왜냐면 여기서 떨어지다가 야 이건 많이 싸졌어 해서 사 하고서 들어온 지점이 있기 때문에 1,100만 원 정도까지 보면 되겠고요. 가은님 역시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,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와 선물거래소 일정에 따라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뭐 제가 뭐 AI 컴퓨터도 아니고 인공지능 컴퓨터 아니고 빅데이터를 뭐 다 수집해가지고 머리 터집니다. 그거 못하고요. 하드포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대장이라서 그냥 가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를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. 하드포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대장은 계속 간다라고 드린 거고요. 지금 선물거래소 CME 뭐 OB CBOE였나요? 예, 걔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. 걔네 상장이 저는 뭐 음모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한다고,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죠. 더러워서 피한다고. 얘네가 더러운 짓을 하면 더러운 짓을 하면은 좀 사람들이 무서워 공포에 이제 좀 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린 건데, 지금은 또 그렇네요. 좀 이게 약간 희석이 돼가지고 야 셀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거였는데 수량이 제한이 있어요. 한 사람이 1000계약, CME는 1000계약이고요. 저기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5000계약? 예, 뭐 이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게 현물의 약 1%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와 CME 그런 것들을 보면 큰 폭의 조정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버블 이렇게 꺼질 때 이렇게 빡 반토막 나고 그런 조정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조정을 결국에는 받칠 수 있는 그 지지선이 되는 그 신규 매수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인 섭 터져가지고 매수매도 잘 안 되는 건 이거는 뭐 폭락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,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건 업비트지 않습니까? 업비트에서 서버가 다운이 돼가지고
비트코인 캐시의 급폭락이었는데 글쎄요 이 업비트의 아인 지금도 안 되나요? 지금 되는 거 아닌가? 멈췄나? 네. 호가가 안 변하는 거 보니까 멈췄나 보네. 예, 들어와 보면 이제 내려가 있겠죠. 근데 이걸 사실 단타적으로 보면 내려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내려와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한 2000 초반이다. 그럼 한번 다시 들이댈 만은 하죠. 단타로. 예, 단타에 능하신 분들만. 예. 딱 들어갔는데 2000 초반이다. 로그인 됐다. 가격이 2000 초반이다. 그러면 그냥 매수 주문 넣어볼 만하죠. 단타로.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전에 그 비트코인 캐시 먹었던 거죠. 140에 잡아서 한 200하고 220 사이에 팔았었던. 장기적이라고 하면요. 비트코인 그 장기적인 그냥 장기예요. 그냥 장 담그는 정도의 그 세월이 아니고요. 그냥 연금처럼 생각하고 가는 거죠. 국민연금 꼬박꼬박 부잖아요. 예. 국민연금 꼬박꼬박 붙는다 생각하고 장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. 예, 12,800달러. 12,800달러 저항선? 저항선으로 보셨다는 건가요? 지지선으로 보셨다는 건가요? $12,800. 아, 12,800달러. 뭐, 현 시점에서는 뭐, 여기가 저항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지금 딱 12,81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으니까. 근데 지금 보면은 얘도 여기서 잠깐 일시적으로 쪽 내려왔는데, 요쪽 내려온 이유가 다른 어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USDT 해킹 당에 따라 가지고 한번 쪽 빠진 적이 있었고,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나요? 이게 너무 오래전 일도 아닌데 24시간 모니터링을 거의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추세선을 그렸을 때 사실 여기 이 3분봉이구나. 저거는 그냥 꼬리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지금 3분봉인데 1시간 봉으로 보면 1시간 봉으로도 꼬리가 안 나오나? 예. 꼬리로 남기 때문에 추세상 여기가 천장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죠. 12,800달러. 네. 그렇고, 트레이딩 뷰로 보면은 일부 조정 후 잘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트레이딩 뷰로도 결국에는 이 업비트의 API를 따다가 그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멈추면 트레이딩 뷰도 멈추죠. 네. 지금 뭐 접속 안 되는데도 이거 유지한다는 건 그냥 서버를 내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. 그냥 화면만 띄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. 예, 거래하는 그 체결되는 그 서버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, 이거는. 아니, 거래소 관계자들이 아니라 이제 거래소 HTS라든지 거래소의 이제 개발자들 쪽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로 이 서비스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답니다. 외부로는. 그래서 HTS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거래소가 있죠. 저희가 거기랑 이제 제휴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일이 틀어져서 안 됐는데 외부로 할 수 있는 이게 모바일이건 PC건 다 웹에서 이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뭐 저도 엔지니어라든지 뭐 프로그래머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뭐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이 부분을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빗썸도 웹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웹 이런 www 요 우리가 홈페이지 보듯이 근데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죠. 이 거래소들이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운되는 게 보통 디도스
실제적으로 디도스가 엄청 들어오는데요. 예. 그래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디도스가 엄청 들어온다고 하고, 오늘 또 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뭐 빗섬 같은 데는 이미 금감원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날마다 벌써부터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아인에 확실히 아인 호재? 아인 호재. 이 아인 올라간 이유가 호재 아니면 올라갈 이유가 없죠. 호재 찾아보십시오. 소각 4분의 1 소각. 근데 4분의 1을 소각하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25% 가격 올라야 되는데 25%가 아니라 뭐 한 2500% 올라온 것 같은데. 정부에서 세금 내라 거래 금지시킨다. 이 부분 제가 예전에 뭐 토론하고 싶었었던 부분이, 현실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방법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예, 정부에서 어쨌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당장 이걸 딱 내놓기는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민주국가잖아요. 정확한 입법이 아니라 어떤 입법을 통해서 그 법안을 마련하고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고 이러는 부분인데,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, 그 입법하는 과정에서 아니, 정부도 뭐 사실 공산당은 아니잖아요. 바보들이 좀 많긴 하지만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 뭐 세금 막 때려 막 매기고 하면은 우리나라 뭐 다 잘 되라고 좋게 하려고 하는 게 다 정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, 정부의 시각차도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. 한쪽에서는 장려, 한쪽에서는 규제. 그럼 뭐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말이 규제지, 이거를 정식적으로 어떤 투자 상품,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도화라는 말을 못 쓰고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미국 재판 결과, 그렇네요. 강한님, 역시 고수. 미국에서 이제 그 세금, IRS인가요? 그 미국 국세청에서 이제 비트 파이낸스 쓰는 사람들, 고액 거래자들 이제 후다를 좀 까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, 예, 그때 한번 잠깐 내렸었죠. 예, 비트코인은 그냥 뭐 대략, 예,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. 뭐 이거를 지금 더 사느냐 안 사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내가 얼마나 장기 투자를 갖고 할 거냐, 아니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거냐. 단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스윙을 한다면 지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.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구간. 물론 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지만, 스윙은 그냥 짧게 보고 2, 3일이라 했잖아요.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이틀 사이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갔잖아요. 그 사이에 1,300만 원이 1,000만 원 됐으니까 거의 한 20% 가까이 빠졌었고, 1,000만 원 초반에서 1,300 올라갔으니까 여기만 봐도 뭐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못 들어갈 수 있지만, 뭐 그 눈치껏 만약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익절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30% 수익인데. 근데 이 구간에서 30% 수익 내신 분들 계세요? 마이너스 30은 많을 거예요, 아마. 마이너스 30 수익, 손실은. 네. 그렇고, 아인, 사실 뭐 크게 할 얘기는 없고,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진짜 곡소리 나는 건데. 이거는 그냥 그렇습니다. 우리 시장이 지금 비이상적이다. 750억이 750억. 비트코인의 거래 7,500억이죠. 5,500억보다도 더 뛰어넘는 거래대금 아인. 이것도 분명 어떤 재료들이, 호재들이 6일 이전부터 이미 나왔던 호재들인데 이게 갑자기 훅 퍼졌죠. 퍼지더니만은 펌핑하는 사람들 생기고,
펌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선동하면은 그게 또 펌핑인 거죠. 그냥 이 방 저 방에서 막, 야, 나는 얼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얼마 수익증이다 하면은 그거 보고 따라 들어가는데, 아, 이거는 진짜 따라 들어가면은 미친 짓입니다. 그것도 몰빵하시는 분들, 아, 때려치세요, 때려치세요, 그냥. 나중에 물렸다고 막 징징 하실 거면 그냥 때려치시고, 나중에, 이렇게 1,500원 돼도 견디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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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달을 보시고 나가지고, 4천, 5천 원 돼가지고, 그때, 아, 역시 내가 판단 잘했어. 라고 웃을 수 있도록 묻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인이 근데 지금 시총 몇 위까지 올라왔나? '왜 여기 안 보이지? 29위네. 29위 아크로 나오는데? 아, 31위. 1.82불. 이것도 보면은 외국하고의 프리미엄이, 예, 한국 프리미엄이 많이 꼈네요. 보이시죠? 비트렉스 거래 볼륨 85%. 이거 다 한국 사람이 올리는 거잖아요. 플로닉스 14%. 2.13. 아니구나. 이건 한국 사람이 올린다고 하기 어렵구나. 업비트가 여기 포함돼서 그런가? 아인 초기 투자하신 분들, 뭐 아인이고 에이다고 뭐든지 초기 투자하신 분들 재미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비트코인,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하시려면요. 제가 뭐 어제 그 저희 유료방에다가 5개 찝어드리면서 전략, 그중에 하나 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기 자체적으로 비트렉스 문제로 매수가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 더 드렸는데 그냥 저점에 있는 거 잡으세요. 그래야지 뭐 10시에, 5배를 가도 5배를 갔다가 3배로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고요. 2배를 갔다 1배로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100% 수익 났다가 60% 돼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아인의 흐름들을 보시면 여기서 경험을 하셨잖아요. 6일인데 여기 한 달, 이틀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빡 2배 뛰었잖아요. 근데 더 짧게 보면, 더 길게 보면 22일 여기 막, 500원도 안 하던 놈이 뭡니까? 여기는 최소한 뭐 한 2주일 정도는 보셔야 되지, 보름. 보름 정도 보고서 10배를 바라야지, 내가 지금 사가지고 10배를 바라는 거는, 당장 내일 모레 10배를 바라는 거는, 그건 잘못된 계산법이죠. 말이 안 되지. 세상에 그런 게 있어. 레버리지도 아니고, 마진 트레이딩도 아니고, 그렇죠. 타야 된다고요? 겨울이다님, 이걸 보고서 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? 지각 괜찮습니다. 뭐, 크게, 뭐, 중요한 얘기, 뭐, 알, 알뜰한 정보가까지는 없었고. 여기서 보면요, 이 핫다라고 딱 보면 이 사이에 좀 떨어진 놈들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. 오늘은 찬밥 신세 받을 애들, 그런 애들 딱 클릭해서 차트를 보면 쭉 올라가다가 얘는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좀 아직 좀 그렇고. 얘도 뭐 한 40원인가? 얘가 원화거래니까. 40원 어느 정도 지지선인데 한번 살짝 뚫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뭐 유지해주면 나중에 언젠가 뭐 또 가지 않겠어요? 60원? 여기서도 갔었는데. 불과 이게 뭐 한 달도 아니고 보름도 안 걸리고 열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.
아니면 더 밑에서 기다리는 거죠. 30원. 저평가된 것들.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펌핑 나오잖아요. 스토리지도 보면. 차트가 비슷비슷해요, 다. 얘도 좀 아니고, 일단은. 다 차트가 비슷하네. 아무튼 제가 어제 드린 것 중에 한 놈은 좀 올라갔는데 바닥을 치고 다 체결이 돼가지고 나머지 한 두 놈은 좀 삐리삐리한 거고. S&T 지금 1시간 봉인데 여기 요 박스권 횡보라고 봤을 때 얘도 뭐 아인도 그랬잖아요. 어느 박스권 횡보하고 나서 다시 푹 튄 게 있었기 때문에 얘도 그냥 뭐 들고 가십시오. 들고 가면 옵니다. 한번 떨어진다라고 하면 받아야죠. 다시 여기서 평단을 낮추던가. 예. 그러니까 알트 저점 잡기가 힘든데 뭐 저점에다 걸어놔서 체결 안 되고 날아가고 막 이런데 날아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내 거 아니라는 생각 해야 되는 거고. 그리고 그 참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내가 이거 이 가격이 언제 오겠냐 언제 오겠냐 그러면 뭐 돌이켜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? 여기 뭐 오래 거래하신 분들 뭐 한 달, 일주일 뭐 2, 3일 만에 100%, 200% 수익 나오니까 좀 조바심이 나서 그러긴 하는데 일주일만 기다려도 여기 사셨던 분들 여기 내려갔다가 여기 올라오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셨잖아요. 모든 차트가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. 블록틱스도 결국엔 여기 고점에 물려셨던 분들 아이고 하고 난 죽었네 하고 욕하고 막 죽는 소리 하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망했다 했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? 여기였잖아요. 근데 이 내려오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? 다 손절을 한다. 왜? 나는 여기다 이미 거의 내 모든 거의 재산을 몰빵을 했고 거의 대부분의 그 자금을 몰빵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놈이 튀니까 야 그놈 한번 다시 타야지 하고 여기서 손절 딱 하고 다른 놈 딱 타는데 고점에서 타죠 다른 놈 또. 예. 그렇기 때문에 손실. 근데 아인을 지금 뭐 한 1000%, 2000% 수익 내시는 분들 다 어디에서 샀겠어요? 여기에서 산 거죠? 아니면 여기에서 사거나. 그래가지고 그냥 진들간이 뭐, 한 배가 가도 참고, 두 배가 가도 참고, 세 배가 가도 참고. 그런 1000% 수익 나실 수 있는 분들은 10,000명 중에 한 분 될까 말까 해요. 실제적으로. 그거를 버틸 수가 없어. 많은 금액을 넣었는데 내 거의 모든 전산상을 몰빵을 했는데 1000% 나는 분들은요. 비트 점검 느리다고요. 책임은 뭐 질 일은 없어요. 거래소가. 빗썸은 몇 번을 그랬는데. 그, 아니 뭐 그게 그래도 오늘 좀 떠들 재료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없네요. 예전에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메모해 둔 거라든지. 음, 혹시 메모해 놨던 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메모해 둔 내용이 접속되나요? 이제 아인, 업비트 안 뜨는데 호카창.
무료방의 알트코인 뭐 어제 나간 거 매수되지 않았나 싶은데?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도 있고요. 알트코인, 알트코인 제가 어제 뭐 드렸지? 아까 사셨다는 분을 내가 본 것 같은데? 이 검색을 하려도 너무 많으니까. 아, 골뱅이도 검색을 하면 되겠구나. RCN 드렸어요, RCN. 리피어 크레딧 네트워크. RCN. RCN이 제가 어제 드렸던 가격이 1240사토시인데, 이게 뭐 BTC 마켓 걸로 드렸거든요. 1200사토시보다 더 내려왔죠. 내려와가지고 2차 매수가가 1075였는데, 예, 1075도 거의 1075까지 가지 않았나 싶네요. 오늘. 1100 사토시까지 갔었네요. 아, 오늘 좀 머리가 띵한 게 팍팍팍 안 들어가네. 뭐 드릴 말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.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? 아이오타 전망. 아이오타. 아이오타 전망. 글쎄요. 일단은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한 40% 정도로 빠진 것 같은데, 음, 이거 제가 아까 브리봉에서 요 시점, 여기쯤에서 한 8,000원에서 한번 털고서 다시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?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빠졌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 빠지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. 이 그림만 봐서는 15분 봉인데 추세의 전환으로 이제 뭐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쨌든 다시 들어가려면 안전빵 구간은 5,000원이에요. 5,000원. 5,000원. 5,000원이고요. 오미세고가 또 아이오타 전망 맑긴 맑아요. 왜냐면은 지금 얘네가 어떤 이 이틀간의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펌핑으로 인해서 시총 상위권에 들어왔잖아요. 시총 상위권. 이거 이 가격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. 이 부분. 네. 아이고. 아무튼 그렇고. 어미세고. 어미세고. 이거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추세 전환돼서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어떤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면은 결국엔 여기 지지선까지 밀리게 돼 있죠. 이 지지선까지 밀리게 있고 밀리면서 뭐 횡보를 한다면 오래간 횡보를 한다면 짧게나마 2, 3일이라도 횡보를 한다면 금방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뭐 저점이 여기 12월 초 여기 있었고 오미세고가 뭐죠? 아 지금 뭐가 있나? 오미세고가 퍼즐가 뭐가 있었나? 오미세고 뭐 딱히 떠오르는 거 없는데 그게 일단은
톡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언급하느냐 안